청소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지만 때로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을까? 꿈을 이루려면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 나 계속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는 질문들이 문득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사소하게 느껴지는 고민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고민도 무엇이든 물어보셈에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편에서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성적이 뚝 떨어져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1학년 때 내신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한번 좋은 성적을 거두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다음 시험에는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학교 후에도 하루 8시간씩 공부하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1등급이 아닌 2등급을 받았을 때 정말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 후로는 의욕도 잃고 집중력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 공부법이 잘못된 걸까요? 국어는 인간과 문제풀이를 병행하고 영어 단어는 매일 80개씩 외우고 있습니다. 스톱워치로 시간을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관리형 독서실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공부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노력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 자꾸만 지칩니다. 왜 공부를 해도 성적이 떨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셈 최규동쌤입니다. 내신 성적 때문에 고민인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권예서입니다. 반가워요, 예서학생.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신 성적이 기대하는 만큼 잘 나오지 않아서 좀 속상했나 봐요. 네, 맞아요. 제가 약간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제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예서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틀려서 고민이라기보다는 한 문제를 더 틀려서 이제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거. 자,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고민인 거죠. 예서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신을 언제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나요? 내신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언제부터? 내신 시험은 한 달 반 정도부터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한 달 반 전부터? 너무 빠르네요. 네. 보통 이제 시험 한 달 반 전이면 아직 내신 진도가 많이 안 나간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시간은 많이 들어가는데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해야지 1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수업 직후에 복습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심리학자, 제가 에빙하우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심리학자가 이런 장기 기억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무엇인가 배웠을 때 배운 직후에 어느 시점에 복습하는 것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데 효과적이냐? 자, 이거를 연구한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의 결론은 뭐였냐면 배운 다음에 가장 많은 양이 장기 기억으로 남는 타이밍은 바로 배운 직후의 복습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직후에 복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시기별로 시험 준비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자라는 건데 아까 이제 한 달 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너무 길어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한 3주 정도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각 시험 공부 주차별로 다른 방식으로 시험 범위를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일단 시험 공부 1주차. 네, 한 달을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주차 때는 무엇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습을 합니다. 주요 교과 개념들을요. 그러면서 내신 기출문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이 과목의 출제 경향을 미리 파악을 해요. 1주차 때. 1주차 때는 예습이 위주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 2주차로 접어들면은 이제는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약간 집중 모드로 들어가요. 집중 모드로 들어가서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3주차로 접어들죠? 3주차로 접어들면 이제 진도가 거의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3주차 때 나간 진도들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게 정리가 끝나면 이제 앞에 나갔던 진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험 바로 코앞에 둔 4주차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갈려요. 등급이 갈리는 건데 3주차 때 시험 공부 3주차 때 공부했던 내용들은 그 이전의 내용들에 비하면은 공부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직전 주에 진도 나갔던 내용들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집중력 있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면 이제 다시 전체 시험 범위를 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수업 직후에 복습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범위 내용을 무려 4번이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꼼꼼히 빈틈없이 이제 공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은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고민인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로가 저와 잘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가 뭐였죠? 저 중학교 3학년 때는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작년 여름방학에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언론 쪽에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서 목표 학과도 경영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바꿨어요. 경영학과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바꿨다. 진로가 이제 변경된 케이스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예수학생 같은 케이스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로가 뭐 매달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도 학생들의 진로가 끊임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진로 탐색 활동이죠. 대학교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건 내가 미디어 쪽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것과 관련되어서 진로 탐색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 되게 눈여겨보고 있고요. 미디어학과 가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PD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자, PD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이 PD와 관련돼서 다양한 교내 활동, 그러니까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 좀 이제 자기 직업이나 미디어 학과와 관련돼서 자료 조사를 좀 해봐라. 뭐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그 직업이나 학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 PD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책을 사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료조사 외에도 또 해야 될 게 있죠.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자, 진로와 관련된 탐색 활동인데 체험 활동을 하는 거죠. PD라는 직업에 대한 체험 활동을 교내에서 하는 거예요. 교내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내 방송 동아리. 그렇죠? 자, 방송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 방송 동아리에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을 제작을 하잖아요. 본인이 PD가 되어서 학생 PD가 되어서 직접 방송을 제작해 보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짜고 뭐 콘티를 만들고 그리고 촬영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또 이제 진로 수업이 있죠, 학교에. 진로 수업에서는 또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유명한 프로듀서. 자, 이런 사람들을 한 분 선정해서 자, 그분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영상을 제작했고 그것이 세상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줬는가. 자, 이런 것도 뭐 발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내가 PD가 맞는가. 자,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지겠죠. 그렇죠? 확실히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활동들이 결국엔 생기부에 기재가 될 거예요. 기재가 되고 대학이 그걸 보고 판단해서 이 학생의 진로 역량을 판단하고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자, 혹시 또 궁금한 어느 정도 고민이 좀 해결됐어요? 해결 잘 된 것 같아요. 확신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자, 꼭 자기 열심히 열정적으로 진로 탐색 활동하시고 그리고 1등급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마무리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서 학생 성실하니까 잘 할 거라고 믿어요. 네. 예서 학생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입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공부, 그리고 진로가 나에게 맞는지이죠. 우선 내신 공부는 학교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해도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을 많이 봐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부 방법이나 공부 계획부터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진로가 나에게 맞는지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교내 활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실천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리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세요. 오늘은 성적과 진로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여러분은 자주 불안해질 수도 있고 작은 고민도 크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통과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지나면 좀 더 단단하게 스스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고민이 있는데 답이 보이지 않거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힘든 날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셈에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불안과 고민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